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정장치 그러면은 브레이시스 이렇게 외국인들 그냥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라켓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브라켓을 붙이기 어려운 그런 위치나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센 장치를 위해서 어떤 밴드 뭐 이런 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라켓과 와이어가 충분히 자기 힘을 발휘하고 원래의 형태대로 개선을 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브라켓인데요. 브라켓에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브라켓이 있고, 그리고 세라믹이 있고, 자가결찰이 있습니다. 자가결찰과 기본적인 원래 이제 컨벤셔널한 그런 브레이시스의 차이는, 자가결찰은 문이 달려있어요. 도어가 달려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굳이 결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자가결찰도 이후에는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결찰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탈 장치 중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알렉산더, LTS, 롱텀 스테빌리티,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메탈 장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환자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치를 저희가 IDBS라고 해서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 있는데, 모델상에서 정말 아이디어한 위치에서 환자 입에서는 보는 시야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델상에서 3차원적으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상적인 위치에 브라켓을 붙인다고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붙여서 그리고 트레이를 만들고, 그 트레이가 입으로 그 원래의 브라켓을 위치를 그대로 트랜스퍼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본딩 재료의 두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트레이 재료가 고무같이 실리콘의 재질이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의 어떤 그런 약간의 에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델상에서 준비 과정에서 기공 작업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위치에 가 있어야 될 브라켓이 입안에서는 약간씩이라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에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브라켓이 이제 그 이상적인 위치에 붙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치아의 형태가 전부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윗니도 앞니가 있죠. 앞니도 전부 다 그 길이가 다르지만 두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치아의 두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일단은 교환면상에서 검사를 해서 보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두께가 두꺼운 치아들은 교정치료를 똑같이 붙였을 때 다른 치아에 비해서 안으로 배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조금 날씬한 치아들, 특히 전체적인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브라켓이 붙는 그 위치, 그 수직적인 높이에서 그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치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누구나 손가락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위치에 브라켓을 부착을 하고 싶어도 치아의 형태적인, 구조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의 풍능도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 자체가 불규칙하고 그러면 브라켓이 이상적인 위치 자체가 좀 부착이 어렵다. 한계가 조금 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상적인 위치로 브라켓을 당연히 붙이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지만 교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그 와이어 사이즈가 굵어지고 그러면 그 위치를, 브라켓의 위치를 그때그때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이 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브라켓을 즉시 위치를 바꿔서 이상적인 위치로 각도나 높이를 조정해서 붙이게 되면 치아 이동 자체가 치아 이동 자체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탈 브라켓, 저희가 쓰는 알렉산더 LT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브라켓의 접착, 그리고 재접착, 제거, 이거 자체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본딩 재료 자체도 매우 얇게 쓸 수가 있어요. 브라켓도 얇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환자의 치료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세라믹 브라켓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세라믹 브라켓은 메탈 성분이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매우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보이고, 세라믹 브라켓을 붙인다 하더라도 장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철사가 들어가서 그렇죠. 철사도 역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철사로 붙일 수 있지 않냐. 이제 아예 투명한 철사는 없고 금속이기 때문에 이 철사의 가는 사이즈에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철사, 이게 호선이라고 하죠. 교정용 호선을 치아 색깔 나는 거, 흰색 같은 걸로 그런 재료를 코팅을 해서 철사의 그 메탈 색깔이 노출되지 않고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와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와이어들을 초기 단계엔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라믹 브라켓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메탈 브라켓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의 변경, 어떤 브라켓을 뗐다 붙였다 할 때 이 브라켓 자체가 베이스면이, 브라켓 전체가 부러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브라켓과 치아가 닿는 이 컨택하는 베이스면이 이게 손상이 되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제한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브라켓에는 윙이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그 날개 고무줄을 걸기도 하고 타이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쨌든 브라켓 자체도 매우
매우 강력한 그런 장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씹는 힘이든 부딪히는 힘이든 마모든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마모가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일부분이 탈락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새 걸로 교체해야 되지만 메탈 브라켓은 그런 이제 단점이 없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자가 결찰, 셀프 라이게이션 브레이시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가 결찰도 좀 더 심리성을 높인 거는 이제 자가 세라믹이라고, 자가 세라믹 브라켓, 그리고 자가 메탈 브라켓 이렇게 나뉩니다. 자가 메탈 브라켓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메탈 브라켓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일일이 타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어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치료 타임, 환자분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나갈 때까지 시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메탈이기 때문에 클리닝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모나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자가 결찰 메탈 브라켓 같은 게 굳이 뭐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이 도어가 열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문을 오래 쓰다 보면 이 문적인 부분이, 그죠? 이게 뭔가가 뭐 나사가 빠질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자가 메탈 브라켓의 경우에도 도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와이어를 넣고 빼고 하는데, 이제 도어가 조금 변형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워낙 작은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이게 타이트하게 닫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자가 메탈 브라켓을 붙이면 처음에는 우리 이제 시술하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요거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매우 빡빡해요. 그래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교정치료 기간이 거의 종료될 때 마무리 단계로 가면 이 너무나 이게 쉽게 열리고 닫히고, 예를 들어 도어를 닫았는데 방문이 절로 열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뭔가 그 도어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자가 메탈 이제 자가로 이제 닫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래는 타이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메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자가 세라믹 브라켓인데, 이게 가장 비용도 비싸고, 그죠? 가격 자체가 매우 비싸고, 그리고 이제 심리성도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 세라믹 좋습니다. 지금 가장 진화된 단계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아무리 제가 이제 메탈 브라켓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심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가 세라믹은 세라믹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반 정도는, 브라켓의 반 정도는 세라믹이고 반 정도는 메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도어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세라믹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마모와의 저항력이 조금 약하다. 그렇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매우 조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때도 보면 이제 장치나 이런 게 수저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뭘 마시다가 컵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또 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자가 세라믹도 오랫동안 그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이제 치료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